2018년 월드컵,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 0으로 이기는 이변이 펼쳐졌죠. 선생님도 그 경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기가 한일전이었다면 독일을 이긴 것만큼 놀라웠을까요? 독일과의 경기와 일본과의 경기 중 우리를 더 놀라게 할 수 있는 경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독일전 승리나 한일전 승리와 같은 정보들 말이에요. 이 정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고 비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정보의 가치, 정보량과 나아가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엔트로피는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연력학적 엔트로피 값이 높다라는 것은 즉 기체 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은 상태를 의미하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유리병 안에 검은색과 하얀색 바둑돌이 절반씩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병을 마구 흔들었을 때 아래쪽에는 검은 돌, 위쪽에는 흰 돌이 정렬되어 있을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돌들이 뒤섞여 있을 경우의 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오른쪽이 더 많겠죠?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자연에서는 연력학적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자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정보 엔트로피는 이러한 연력학적 엔트로피의 개념을 빌려왔어요. 정보기술 영역에서는 드물게 발생하는 정보일수록 정보량이 높다고 봐요. 한국이 독일을 이기는 것이 독일이 한국을 이기는 것보다 정보량이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량은 정보가 드물게 일어나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다 라는 정보와 오후에 개기일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는 어떨까요? 아침이 수없이 반복되어도 해는 동쪽에서 뜰 테니 전자가 주는 정보량은 0이에요. 반대로 개기일식은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니 후자가 주는 정보량은 매우 높겠죠. 이렇게 정보량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P일 때 정보량은 로그 2의 P분의 1로 계산해 준답니다. 본격적으로 정보 엔트로피로 넘어갈게요. 정보 엔트로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정보량의 기대값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정보량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정도라면 정보 엔트로피는 우리가 놀라게 될 가능성이라는 거죠. 과장을 보태서 독일이 이길 가능성이 99%, 한국이 이길 가능성이 1%였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한국이 이겼을 때의 정보량은 로그 2의 100, 거의 6.64 정도로 매우 높기야 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1% 뿐이기 때문에 독일전에서 우리가 놀라게 될 가능성, 획득할 정보량의 기대값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해요. 반면 한일전에서 이기고 질 확률이 각각 50%라면 우리는 손에 땀을 쥐고 경기를 보게 되겠죠? 획득할 정보량의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요. 정보 엔트로피는 기대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공식과 마찬가지로 각 사건의 확률과 그 사건의 정보량을 곱한 뒤 모두 더한 값으로 수치화할 수 있어요. 이때 독일전의 정보 엔트로피 값은 대략 0.08, 한일전의 정보 엔트로피 값은 1이 되겠죠. 눈치채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정보 엔트로피 값은 각 사건들의 확률이 모두 동일할 때 최대가 된답니다. 그럼 정보량과 정보 엔트로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통 혼잡 추적 시스템이 있어요. 평균 시속이 낮으면 혼잡한 거지 무슨 엔트로피까지 복잡하게 계산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평균 시속이 낮아도 혼잡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 엔트로피 값을 추가로 구해서 그 값이 기준치보다 높으면 혼잡하다고 판단하는 게 이 시스템의 메인 원리예요. 일단 특정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의 속도 정보를 모아봅시다. 차량들의 평균 시속이 60일대라면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반대로 평균 시속이 30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앞서 얘기했듯 평균 시속이 30으로 낮다고 해서 무조건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모든 차량들이 시속 30으로 움직일 때와 각 차량의 시속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분명 다른 상황이니까요. 교통혼잡 추적 시스템에서는 각 속도 정보의 확률을 해당 차량의 시속을 수집된 모든 차량의 시속의 합으로 나눈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전체 속도 정보에서 각 차량의 속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률로 계산하겠다는 독특한 발상이죠. 그럼 앞서 언급한 확률과 정보량의 관계로 정리해 볼게요. 전체 차량 시속의 합이 일정할 때 각 차량의 시속이 낮으면 확률은 낮고 정보량은 커지겠죠?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니까요. 그리고 각 차량의 시속이 비슷할수록
각 속도 정보의 확률이 유사할 테고, 각 속도 정보의 확률이 유사할수록 정보 엔트로피 값은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정보의 확률이 5분의 1로 모두 동일해서 정보 엔트로피 값이 높은 왼쪽의 상황이 바로 교통 혼잡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리해보죠. 전체 차량의 평균 시속이 높으면서 모든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하고 있는 상황, 전체 차량의 평균 시속이 낮으면서 정보 엔트로피 값이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는 앞 사례에서 본 것처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만일 정보 엔트로피 값이 기준치보다 낮다면 모종의 사유로 인해 차량 간의 시속이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정보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정보량과 정보 엔트로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보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정보 이론의 기틀을 닦고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디지털 통신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